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제 블로그에 지난 7월 6일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무더위로 인해서 전력난과 전기세 인상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의 주가와 배당금을 전망해보고 이 한국전력의 핵심 사항들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하던 시기에 2022년 7월 5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국전력의 주가는 22,950원, 시가총액으로는 14조 7,331억 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는 시점에서 한국전력의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진 21,65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4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이제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기업인 SK지주회사 그리고 LG전자 바로 다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 중인 이 LG 지주회사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런데 이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전력의 주가를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국전력의 주가는 10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뭐 낮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년 전 최고점인 63,700원 대비해서는 거의 60% 이상 하락했고요. 도대체 이 한국전력의 주가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한국전력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실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매출을 보면 매출은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이익은 매출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 5년 동안 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조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재무 상태도 같이 살펴보면요. 이 자산 총계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기업의 외형은 계속 커졌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외형이 커진 이유가 부채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본 총계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2016년부터는 계속 정체 상태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자본 총계가 63조 7,690억이라는 거. 즉 회사가 가진 순자산은 그대로인데 부채만 늘어나면서 기업의 외형이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당연히 부채 비율 빨간색 그리고 순차입 비율 노란색 모두 계속 늘어나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유동 비율 파란색이죠. 유동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자본의 유동성은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실적과 재무 상태 모두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즉, 이 한국전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매도하고 싶은 상황인 것이고,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사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주가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한국전력의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적자가 계속 나는 이 주 원인은 바로 원가 상승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 전기의 원료가 되는 국제 유가, 가스, 석탄값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정말 급등했죠. 거기다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 에너지의 구매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원유, 가스, 석탄의 구매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기료의 원가가 크게 올랐죠. 그런데 원가가 크게 올랐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료 판매가도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이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전부를 팔고 있는 독점 기업입니다. 계열사로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남부발전, 동부발전 등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발전된 전기를 사와서 판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보통 독점기업이나 과정기업들은 이익을 매우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는 것이 바로 값이기 때문이죠. 한국전력 역시 마음대로 전기값을 높여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들이 공장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어두운데 전등을 켜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통의 독과점 기업의 행태와는 달리 한국전력은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료를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전력은 전기료를 높여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전력의 지분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이 한국산업은행이 32.9%,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는 기획재정부가 18.2%,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6.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국전력은 최대 주주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그 중에서도 그 수장인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의 수장으로서 한전이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율을 높이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최대 이익을 거두어서 정부에 많은 배당을 하고 정부가 그 배당을 국민복지에 사용했을 때 높아지는 국민의 지지율보다 전기료를 인상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큰 거죠. 솔직히 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국민복지에 사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료를 올리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큰 피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얻는 것은 굉장히 적는데 말이죠. 그렇게 전기료를 올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한국전력의 사장이 이전 정부의 전기료 인상이 계속 필요하다고 10번을 요청했는데 한 번만 승인이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측은 킬로와트당 최소 33원을 올려야 한국전력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정부에서는 올 7월부터는 이 킬로와트당 5원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충분치 않은 금액이죠. 배당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전력의 배당금은 최근 5년 중 2017년 790원, 그리고 2020년 1216원에 배당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로는 3.5%, 5.5% 수준입니다. EPS, 즉 주당 순이익당 배당금, 즉 현금 배당 성향을 보면은 약 40% 정도,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40% 정도의 일관성 있는 배당금 지급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적자가 발생한 해인데요. 2018년, 2019년, 2021년 이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럼 이 한국전력의 앞으로의 주가 배당금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한국전력의 주가와 배당금이 상승하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 원가가 저렴해지거나 전기료 판매가가 올라야 됩니다. 먼저 전기 원가를 볼까요? 이 전기 원가는 쉽게 예단이 불가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막대하게 늘어난 현금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랐고 물론 요즘에는 각국 정부에서 현금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지만 솔직히 물가가 얼마나 잡힐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물가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려는 정책은 원가에 긍정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 비중이 늘어나면 원가는 그만큼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전기료 판매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주식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배당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특히 한국전력 최대 주주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했었죠. 한국전력이 이익을 많이 내게 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이익을 덜 내더라도 전기료를 최대한 인상하지 않는 것,
한국전력이 생존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요. 그 전제하에서는 이렇게 전기료를 최대한 인상하지 않는 것이 최대 주주들에게 더욱 이롭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들의 목적이 갈리는데요.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은 한국전력이 이익을 많이 내서 많은 배당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을 하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5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 한국전력의 소액 주주들은 약 73만여 명, 이고 한국전력 전체 지분의 39.6%, 거의 40%를 갖고 있는데요. 이 최대 주주인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73만여 명의 소액 주주보다는 5천만의 국민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이 원가 상승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한국전력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전환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전력의 주가, 배당금 전망도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죠. 솔직히 한국전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모두 외부에 기대하는 상황인데 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 하나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부디 물가가 잡혀서 전기료 원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도 전기료 걱정을 안 하고 한국전력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기를, 그래서 국민도 한국전력 소액 주주들도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그리고 제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팬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 인플루언서 페이지와 블로그에는 제가 지난 수년간 투자를 해온 기록과 관련 강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